안녕하세요. 주은연입니다. 이번엔 10강에 거쳐서 수면과 수면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굉장히 많은 환자들을 보고 일반 강연을 하면서 듣는 얘기입니다. 저는요, 숙면, 꿀잠, 쾌면 이런 걸 하고 싶은데요. 어떤 잠이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봅니다. 그러면 한 번도 깨지 않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침까지 통잠을 자야 된답니다. 푹 자야 되고. 세 번째는 꿈 없이 깊게 자야 되고요. 꿈이 있으면 큰일 난다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그 잠이 짧을수록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대 초반까지는 이 잠이 가능한데요. 10대 중반 이후 이제 중학교가 들어가면은 벌써 이런 잠은 어려워집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잠, 의료진이 제공하고자 하는 잠은요. 건강한 잠이고요. 그럼 이런 건강한 잠의 목적은 무엇인가? 결국 심신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요. 잠은 죽어있는 거와 깨있는 거의 가운데 그냥 별거 아닌 단계로 우리가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까지. 지난 100년 동안 굉장히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과학 도구가 생기면서 잠을 레코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전에 생각했던 그런 단순한 곳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관찰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잠은 뇌를 위한 뇌에 의한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정밀하게 체계화되어 있고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뇌신경들이 유기적으로 조직되어서 구성되어 그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 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잠을 자는 이유, 왜 자야 하는가는요. 보통 우리가 크게 5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신체 조직의 성장과 치료입니다. 우리가 아프거나 다쳤거나 수술을 받았거나 충분한 수면과 좋은 수면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치료 회복이 잘 안 되는 것을 경험적으로 많이 느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체온 조절의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신체 대사 조절을 하고요. 네 번째로는 면역 기능을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잠을 만성적으로 못 자거나 아니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여러 감염에 취약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뇌 기능과 기억력 유지에 좋은 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면의 구성과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면은 크게 잠은 non-REM 수면과 REM 수면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REM이란 뜻은 영어로요. 굉장히 빠르게 좌우로 움직이는 눈동자를 보이는 꿈잠을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은 잠이 non-REM인데 전체 100%라면은 REM 수면은 25% 정도고요. 성인 기준으로 나머지가 75, 80%가 non-REM 수면입니다. 그래서 non-REM 수면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자려고 누웠을 때 눈 감고 잘까 말까 하는 그 단계가 보통은 1단계 non-REM 수면이에요. 그때 뇌파를 보면은 눈동자가 천천히 좌우로 움직이고 그리고 뇌파가 점차 느려져 세타파가 나오는 잠이고요. 그 파가 1분 30초 이상 발생하거나 30초 이상 지속이 되면은 우리가 잠에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잠은 N1 잠, 1단계 잠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선잠, 얕은 잠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그때 말 시키면 대꾸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기억은 못하죠. 근데 이 잠은 전체 수면의 10%가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그 넘어가면은 환자분들은 사람들은 난 잠들기 어려워. 잠만 자려고 그러면 깨. 라고 느끼는 게 1단계가 많아졌을 때입니다. 이제 1단계 별 문제가 없이 넘어가면 이제 2단계가 됩니다. 이때 뇌파는 특징적으로 K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와 방추체라고 하는 특징적인 마커들이 나오면서 잠이 더 깊어져요. 깨워도 잘 안 일어나고 호흡, 심박수, 체온이 더 가라앉아요. 이거 진짜 잠이고 전체 수면의 한 50% 차지합니다. 우리가 수면제를 먹잖아요. 잠이 들게 하려면 그거는 1단계 잠을 최소화시키고 2단계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게 수면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이제 별 문제가 없이 이벤트가 없이 깨지 않으면 3단계로 넘어가는데요. 그 3단계가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깊은 잠입니다. 깊은 잠은요. 뇌파를 보면은 델타파라고 그래서 굉장히 느리고 진폭이 큰 파가 나오는 잠이고요.
이땐 정말 회복의 잠이에요. 모든 혈압과 호흡, 맥박이 안정화되고 에너지가 축적이 되고요.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잠이에요. 또한 이때 낮에 들었던 정보가 뇌 안에 저장이 되는 중요한 잠이라서 이 3단계의 잠은 우리가 깊은 잠, 서파 수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체 수면에서 한 10%는 넘어줘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서파 수면은 굉장히 외부 자극과 연령에 취약해서 나이를 먹을수록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게 바로 이 3단계의 잠입니다. 특히 3단계 잠은요, 많은 분들이 갈망하는 잠인데 나오는 시간대가 있어요. 밤 10시부터 2시 사이에만 선택적으로 나옵니다. 그 뒤에는 안 나와요. N3 잠, 3단계 잠이 10시부터 2시까지 나오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세요. 왜냐하면 늦게 자는 사람도 있고 불규칙하게 자는 사람도 있는데 왜 꼭 그 시간인가요?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추정컨대 우리가 이 지구에 살면서요, 지구의 밤낮 변화에 적응해서 진화된 우리 인종입니다. 호모사피엔스. 그 시간대 렘 수면, 즉 N3가 나오도록 세팅이 돼 있어요. DNA적으로. 그래서 내가 임의로 시간대를 옮긴다고 같이 옮겨지는 게 아니라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자야 된다, 아이들은 10시 전에는 반드시 자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성장 호르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 2, 3단계는요, 특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골근격계의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운동회를 하고 굉장히 몸이 피곤했지만 다음날 잘 자고 다음날 일어나면 몸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굉장히 가뿐했었죠. 근데 어른이 된 지금은 사실 그런 걸 잘 못 느끼거든요. 이유, 3단계 잠이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넌렘 1, 2, 3단계였고 별 문제 없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렘 수면으로 넘어갑니다. 렘 수면은 아까 말씀드린 Rapid Eye Movement. 그래서 눈이 좌우로 왔다 갔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때 꿈꾸는 잠 맞습니다. 전체 꿈의 한 95%가 이 잠에서 생기고요. 이 렘 수면은 굉장히 특이한 잠이에요. 그 앞에 넌렘 수면이란 1, 2, 3단계는요. 저희가 PET라고 하는 기능 검사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마치 깨어있을 때보다 활성이 줄어들어서 뇌가 쉬고 있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반면 이 렘 수면은 오히려 더 활발해져요. 마치 깨어있는 단계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잠인데 특징이 뭐냐면 꿈을 꾸는 동안에 조물주가 움직이지 말라고요. 몸에 힘을 쫙 빼놔요. 그래서 눈동자를 움직이는 근육과 호흡 근육 빼고는 다 마비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꿈속에서 행동을 그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에서 약간 풀리는 게 뭐냐면 가위 눌리는 거예요. 가위 눌려본 적이 있으신 분 있으실 텐데 렘 수면에서 깰 때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래요. 같이 골격근 마비가 풀리지 않아서 수면 마비를 느끼시는 거고요. 되게 수면이 부족하거나 굉장히 피곤하게 생기는 거라서 아주 병적인 단계는 아니나 이게 반복적으로 생기면 다른 기면병 같은 수면 질환의 사인일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몸의 체온이 보통 우리는 항온 동물이잖아요. 밖의 체온이 어쨌든 간에 나는 36.5도 정도를 유지하는데 이 렘 수면 때는요. 약간 그게 변동성이 돼요. 즉 밖의 온도가 낮으면 나도 같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안델센 동화의 성냥팔이 소녀가 추운 데서 촛불을 계속 켜고 자다가 동사하죠. 동사하는데 그때 꿈속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 꿈을 꿉니다. 이유 그거예요. 렘 수면 동안에 꿈을 꾸면서 체온이 같이 떨어져서 밖에서 동사한 거예요. 렘 수면 동안 동사한 겁니다. 또 하나의 렘 수면 특징, 정신적인 피로를 풀어주는 점입니다. 감정을 재조정시키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 렘 수면도 기억력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잘 하려면 3단계 잠과 렘 수면이 적절하게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1, 2, 3단계 렘 수면까지를 하나의 원 사이클이라고 하고 보통 90분에서 120분 정도 소요돼요. 한 사이클이. 그게 하룻밤에 4번, 5번 반복되는 게 우리의 잠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이클에서는 아까 넌렘 수면의 3단계 잠이 주로 나오고요. 3, 4, 5단계에서는 3단계 잠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새벽으로 갈수록 렘 수면이 많아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꿈꾸다가 깨요 라고 하는 건 정상입니다. 연령에 따라서 수면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합니다. 아까 제가 특히 우리가 좋은 잠이라고 깊은 잠이라 알려져 있는 N3, 3단계 잠이 나이 먹으면 가장 취약하게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린아이는 그 3단계 잠이 30% 정도 차지해요. 그러니까 정말 애들은 업어가도 몰라요. 굉장히 깊게 자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 각성역치라고 합니다. 내부, 외부 자극에 굉장히 잠기가 밝아진다고 얘기하죠. 또 자주 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고 느낄 수 있고 4번, 5번 반복되는 수면 사이클이 나이 먹으면 3번, 2번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특히 중간에 깨서 못 자고 잠들기 어려워하는 것도 나이 들수록 발생하는 수면의 질 떨어지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특히 요즘 알려져 있는 건 멜라토닌에 관한 얘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많은 분들이 멜라토닌을 그냥 먹는 기능성 식품이나 약물로 알고 계시는데요. 원래는 뇌에서 나오는 수면 유도 호르몬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12시쯤 주무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 멜라토닌 호르몬은 저녁 9시, 10시 한 2~3시간 전부터 분비가 시작되어서요. 밤 사이에 높게 분비가 되다가 새벽에 떨어집니다. 분비하는 부위는 송과선이라고 하는 뇌 안의 조직입니다. 근데 이 멜라토닌이요. 나이를 먹으면 즉 만 50세만 돼도 20대에 비해서 그 분비량이 50% 이상 감소하고요. 80대가 되면 그거의 반, 25%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멜라토닌의 역할인 수면을 시작하는 기능, 수면을 유지시키는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거 외에도 나이를 들면은 왜 잠을 못 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는데 활동량이 줄고 외출이 줄어들어서 눈으로 들어가는 아주 밝은 빛의 양이 줄어듭니다. 밝은 빛의 그 역할은 굉장히 수면에서 중요합니다. 낮 동안에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통해서 뇌를 자극하는 이 빛 자극이요. 그날 밤의 수면의 품질을 결정해요. 멜라토닌 분비 시각도 결정하고 멜라토닌 분비량도 결정을 하는데요. 나이 드시면 아무래도 외출이 줄어드니까 들어가는 양 자체가 적기도 하고 또 백내장이나 황반의 변성이 오면은 나이 들어서 들어가는 게 많이 들어가나 할지라도 실제 뇌에 도달하는 것은 굉장히 적게 돼서 활성이 떨어지지요. 그거 외에도 생체시계라고 하는 곳에 노화가 생겨서 이런 여러 가지 수면을 유지시키는 호르몬의 역할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거 외에 수면 질환이 늘어납니다. 수면 호흡장애라든가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이 들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잠의 품질이 떨어지고 수면 시간이 조금 준다고 느껴질 수가 있지요. 두 번째는 이제 수면의 이제 연령에 따라서 수면이 변화하는 것 중에 수면 시간도 있어요. 내셔널 슬립 파운데이션, 미국 수면 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몇 년 간격으로 일반 나이에 따른 적정 수면 시간 권고안을 내어요. 보시면 만 18세 이상의 성인에서는요. 평균 야간의 수면 시간을 7시간에서 9시간으로 둡니다. 물론 그 범주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한 6시간, 5시간부터 11시간까지 굉장히 넓지요. 그때까지도 다 어떤 사람에게는 적정 수면 일수가 있습니다. 6시간부터 11시간까지 범주가 있긴 한데 그 시간은 65세 이상의 노인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이 먹으면 수면 시간이 주는데 왜 이렇게 적정 수면 시간은 18세랑 거의 비슷할까요? 그 이유는요. 야간의 수면 시간이 줄고 대신에 잠을 못 자는 노인들이 낮 시간 동안에 졸거나 낮잠을 자거나 그걸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그런 시간이 사실은 다 모은다면 24시간 중에 7시간은 되거든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야간에 나이 잘라진 수면 시간만 나이 수면으로 인지하시기 때문에 난 4시간도 못 자
3시간도 못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아까 저거는 권고 아니었고요. 개별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몇 시간을 자던 그 야간 시간에 후에 낮에 내가 졸리지 않고 사회생활이나 주간 활동에 문제가 없다면 그 시간이 오케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정 본인에 맞는 수면 시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만큼 주무시지 못하고 그래서 낮에 피곤하고 졸린 분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족한 수면을 어떻게 보충하면 될까요? 많은 분들이 휴일에 좀 길게 자죠. 그렇게라도 보충을 하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주중, 그러니까 평일에 비교했을 때 취침 시간을 일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 12시에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칩시다. 주중에 5시에 일어나야 돼요. 출근 때문에. 그러니까 주중에 내내 5시간 자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좀 더 길게 자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꼭 새벽 2시, 3시에 자기 시작해요. 그리고 11시, 12시까지. 그래서 길게 자긴 하지만 그런 분들 뭐 여쭤보면은 하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취침 시간 12시를 꼭 지키시고 더 잘 수 있으면 7시, 아침 8시, 9시까지 그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수면의 구성, 기능, 역할, 연령에 따라 수면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건강한 잠을 구성하는 각 요소가 부족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